통화 바스켓 환율 제도를 기반으로 환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통 고정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하는 그 사이의 과도기적 환율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국과 교역량이 많은 몇 개국의 통화 시세와 국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벨라루스 복수 통화 바스켓에는 러시아 루블화가 50%, 미 달러화가 30%, 유로화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교역에서는 러시아 루블이 주로 통용된다. 2011년 벨라루스 루블은 3배 평가절하되었으며 2014년 12월에는 러시아 루블의 평가절하 여파로 벨라루스 루블 또한 40%의 평가절하를 겪기도 했다. 일산업 2018년 기준 벨라루스의 국내 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21.5%, 도소매 유통업 10%, 농림수산업 6.4%, 교통물류업 5.8%, 정보통신업 5.5%, 건설업 5.4% 등이다. 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서히 발달하였는데 유리한 교통 및 풍부한 노동력에 힘을 입고 있다. 주요 자원은 알루미늄, 이탄, 임산물이며 주요 공업은 기계, 전자, 섬유, 식품공업 등이다. 국토의 1/3-323님으로 덮여 있지만 자원은 부족한 편이다. 근래에 석유가 소량 발견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칼륨염으로 비료를 생산한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트랙터, 트럭, 땅 고르는 기계 등 농업에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속재 단기 도구, 오토바이, 인조섬유, 비료, 직물 등을 생산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지탱하고 있는 농업에 있어서는 기후가 한랭하고 습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척박하여 매우 부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지만 호밀, 보리, 건초, 감자, 아마 등의 재배와 축산 및 유업이 중심을 이룬다. 경지 면적은 중부 지역이 가장 넓고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습지대가 많기 때문에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적다. 이 교통 벨라루스의 철도와 도로는 동유럽에서 모스크바 간, 발트 해안에서 흑해 연안 간의 동서, 남북의 체계를 갖는다. 2014년 기준 철도 총연장은 5,528km이며 2017년 기준 도로의 길이는 86,600km에 달한다. 벨라루스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2,100개가 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민스크 시내 및 주변 도시로 연결되는 노선, 각 주내와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주들을 연결하는 노선과 주변 국가로 연결되는 국제 노선이 있다. 북부에서 남부로는 목재, 펄프 등의 수송이 많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곡물, 금속 가공품, 석탄 등의 수송이 많다. 벨라루스의 버스터미널은 수도 민스크에 위치한 중앙터미널, 유고자파드나야 터미널, 아부토자보트스카야 터미널을 비롯하여 각 주마다 버스 터미널이 있어 벨라루스 내의 주들과 주변 국가의 도시들을 연결한다. 국내에서는 운하와 강을 이용한 내륙 수로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2011년 기준 수로의 길이는 2,500km에 달하며 10개의 항구가 있다. 과거에는 각 주를 연결하는 배들이 활발하게 오갔으나 오늘날 수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많지 않다. 민스크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6개 주의 공항이 있으며 고멜, 그로드노와 브레스트 공항에는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정기적인 비행 노선이 있다. 군용 비행장은 전국에 8곳이 있다. 시내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트롤레이버스, 트램, 개인 버스, 택시 등이 있고 수도 민스크에는
지하철이 운행된다. 무역.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제공하는 에너지 공급과 러시아 시장에 대한 특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가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공급해주고 벨라루스는 수입한 원유의 정제 작업을 거쳐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특혜를 제공해주던 러시아 측의 압박으로 인해 벨라루스의 경제는 높은 대외 부채와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19년 대외 부채의 규모는 GDP의 26.9%를 기록하였다. 2018년 벨라루스의 수출액 규모는 337억 2,600만 달러에 달했다.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연료, 석유, 증류 제품이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비료, 차량, 유제품, 달걀, 꿀 및 식품, 목재 및 목탄, 기계류, 원자로, 보일러 등이 있었다. 2018년 수입액 규모는 384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국,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품은 광물연료, 석유, 증류제품, 기계류, 원자로, 보일러, 전기 및 전자장비, 차량, 절강, 플라스틱 등이 있다. 고용노동. 2019년 기준 벨라루스의 노동자 수는 497만 5,430명이다. 2020년 3월 벨라루스의 실업률은 0.2%로 고용되지 않은 인구수가 약 11,000여 명에 불과하다. 15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330 벨라루스 루블이었으며 1인당 월 최저 생활임금은 265 벨라루스 루블이었다. 고숙련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589 벨라루스 루블, 저숙련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95 벨라루스 루블로 차이가 났다. 사회. 벨라루스, 즉 하얀 러시아라는 뜻의 국명에서 드러나듯이 주민들은 흰색을 좋아하여 흰옷을 입고 가옥의 벽도 희게 칠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흰 피부와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벨라루스의 평균 월 임금 2020년 2월 기준으로 1119.7 벨라루스 루블이며 벨라루스의 1인 월 최저 생활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265 벨라루스 루블이었다. 벨라루스의 물가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국내산 맥주나 커피 한 잔은 4 벨라루스 루블, 쌀 1kg은 2.6 벨라루스 루블 정도이다. 벨라루스 사람들의 주식인 빵은 500g에 1.5 벨라루스 루블, 감자 1kg은 1.2 벨라루스 루블에 구입할 수 있다. 대중교통 1회 이용요금은 0.7 벨라루스 루블, 택시 기본요금은 3.87 벨라루스 루블 정도이다. 벨라루스에는 종합운동 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아이스링크 등 2만 3천 개 이상의 스포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2% 이상의 국민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는 육상 운동과 축구, 아이스하키 등이 있다. 이외 공공의료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2016년 추산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71.1%에 해당하는 680만 5,786명에 달하였다. 벨라루스의 국가 도메인은 바이이다. 7개 국영 TV 채널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국영 라디오인 벨라루스 라디오는 5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교육. 벨라루스의 아이들은 대부분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8세에 고등교육을 마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무상교육이다. 학교 수업은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 2019에서 2020학년도 기준 초등교육기관 수는 3,798개, 일반 중등교육기관은 3,020개, 고등교육기관은 51개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400군데의 특성화 중등교육기관, 직업, 기술교육기관이 있다. 수도 민스크에는 벨라루스의 과학기관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있다. 국립과학 아카데미는 인문학 및 예술을 비롯하여 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생물학, 화학 등 7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회 불안 요소. 자유롭고 민주적인 벨라루스 시위. 자유롭고 민주적인 벨라루스 시위. 벨라루스 국민들의 대부분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1994년부터 26년간 벨라루스의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가 사회 내에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경제, 복지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벨라루스에서 루카셴코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데 이어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6월 벨라루스 정부가 유력한 대권 후보 2명을 구속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구금하자 루카셴코의 강압적 통치와 재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러한 저항 시위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 진압하려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나서 장기 집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7. 문화. 문학과 예술.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벨라루스 시인 얀카 쿠팔라는 본명이 이반 도미니코비치 루체비치이다. 농민들의 힘겨운 삶을 표현한 서사시 영혼의 노래를 썼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호소하여 민족시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이름을 딴 극장과 지하철역도 있을 정도로 벨라루스 시민들은 여전히 그를 소비에트식의 벨라루스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나토리 소프로노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기에 활동한 시인 겸 극작가이다. 그의 작품 중 희곡 어느 마을에서와 모스크바 기질은 스탈린상을 수상하였다. 소비에트 작가연맹의 서기로도 활동하였으며 당대 작곡가들과 협업하여 많은 노래들을 작사하였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그녀는 전쟁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겪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는 기법으로 여러 권의 소설을 집필하였다.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적 아픔을 세상에 드러낸 공로와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작품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많은 영화와 연극 등의 대본으로도 쓰이기도 했다. 이외 마르크 샤갈은 벨라루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비텝스크 출신의 화가이다. 1887년에 출생하여 1910년 프랑스 파리로 갔다. 1917년 혁명 후에 러시아에서 미술 행정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몇 년 후 다시 파리로 돌아갔다. 그의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와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작화가 특징이다. 그가 유난기를 보낸 상가는 현재 샤갈 박물관이 되었으며 상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샤갈 아트센터가 건립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사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설립자 루이스 B. 메이어는 민스크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던 19세기 말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캐나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e스포츠. 벨라루스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로는 축구, 체조, 스키, 아이스하키, 테니스, 레슬링 등이 있다. 올림픽에 출전했던 벨라루스 선수들 가운데 200여 명이 올림픽 챔피언 타이틀과 메달을 획득했다.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서 알렉세이 그리신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나 후스코바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여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바이애슬론 종목의 다리아 돔나체바 선수는 2010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1개와 단체전 금메달 1개를 차지하였다. 벨라루스 출신의 테니스 선수인 빅토리아 아자렌카는 여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호주 오픈 그랜드슬램 싱글 부문에서 벨라루스 선수로는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식문화. 벨라루스는 예로부터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식문화도 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양배추, 비트, 감자, 양파와 마늘, 퀴노아, 콩, 호밀, 보리, 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요리가 많으며 벨라루스 사람들의 주식은 밀빵과 호밀빵, 채소, 고기 등이 있다.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며 베리류의 과일도 즐겨 먹는다. 주변 국가들과 이주민들의 식문화에도 영향을 받아 발트인, 슬라브인과 유대인, 독일인의 식문화 특징이 나타난다. 러시아 등 동유럽 지역에서 즐겨 먹는 팬케이크인 블린이, 곡물로 만든 죽인 주르와 크로프닉 등은 벨라루스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다. 감자 역시 벨라루스 사람들에게 식재료로 많이 이용된다. 대표적으로 감자를 갈아 프라이팬에 부쳐 먹는 드라니키와 드라니키 안에 고기를 넣어 구운 콜두니가 있다. 고기를 즐겨 먹고 짜게 간을 한 소시지인 살로를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우유 또한 전통적인 벨라루스 음식 조리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이며 유제품과 커드 치즈도 벨라루스인들의 식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벨라루스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빵과 소금을 대접하며 맞이하는 전통이 있다. 축제 및 기념일. 벨라루스인들은 3월 말에서 4월 초의 봄맞이 축제인 국한네 벼스니를 성대하게 즐긴다. 국한네 벼스니는 봄의 울음소리라는 뜻이며 축제의 상징은 황새이다. 이 시기에
벨라루스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의 황새를 가능한 한 높이 매달아 놓으며 정원이나 주변의 나무를 다양한 색상의 리본과 실 등으로 장식한다. 이렇게 장식한 자리에는 곧 싹이 돋아난다고 믿는다. 이외에도 부시키라고 하는 새 모양의 빵을 구워 밖에 두는 전통이 있다. 예로부터 이 빵을 본 새들이 날개에 봄을 싣고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 둥글게 서서 춤을 추고 그네를 타며 축제를 즐긴다. 다진키는 수학 마지막 날이라는 뜻의 축제로 이름 그대로 추수의 마지막 날 열리는 전통적인 추수축제이다. 수학에 감사하고 고된 노동의 마무리를 축하하며 노래를 부르던 풍습이 오늘날 도시 지역에서도 퍼레이드, 춤과 노래 등으로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벨라루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다. 5월 9일은 승전 기념일이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다. 7월 3일은 독립기념일로 1944년 소련군이 제3제국으로부터 벨라루스를 해방시킨 날을 기념한다. 11월 7일은 10월 혁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에는 거리에서 퍼레이드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월 7일은 동방정교회의 크리스마스로 12월 25일은 가톨릭 크리스마스로 지킨다. 오 전통문화유산 콜야드니의 자리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기념하는 축제로 수도 민스크의 남쪽에 위치한 세메 제보마을에서 17에서 18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전통 축제이다. 연극 등 지역 특색을 드러내는 공연도 진행된다. 이 의례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젊은 세대는 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지 않아 보존과 전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민스크 주네스비쉬 지역에는 성곽 건축물 유적이 있는데 이 유적은 2005년에 네스비쉬의 라즈뷰가의 건축, 주거, 문화 복합 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유적은 과학, 예술, 공예, 건축 분야에서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라즈뷰 가문이 16세기부터 건축하였고 그들은 이곳에서 1939년까지 거주했다. 성곽 내부에는 주거용 성, 가족묘지, 성체축일교회가 있다. 주거용 성은 궁전, 미술관, 거주지, 무기고 등으로 이루어진 열체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적은 중부 유럽과 러시아의 건축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그로드노주 코렐리치 지역에 위치한 미루성은 15에서 16세기 즈음에 일리니치 가문이 고딕 양식으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다른 가문에 양도되어 르네상스 양식으로 완공되었으며 17세기의 포위 공격을 당해 18세기에 재건되면서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 추가되었다. 미루성은 이러한 격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에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부칠라우 성모 성화 축제는 민스크주 부칠라우 마을의 축제이다. 17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7월에 열린다.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곳곳에서 순례자들이 부칠라우 마을을 찾아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지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이 축제는 벨라루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육관광 명소 민스크시에는 대조국 전쟁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에는 제3제국의 점령기에 벨라루스가 겪은 전쟁의 참혹함과 저항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탱크, 전투기, 대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시남부에 있는 카스트리츠니츠카의 거리는
비공식적으로 민스크시 예술의 거리로 불린다. 이 거리는 소련 시절 명칭인 옥타브리스카의 거리로 여전히 알려져 있다. 이 거리에서는 브라질 거리 예술가들의 벽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 이 거리에 한하여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허용했다. 민스크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에 프리파트 국립공원이 있다. 습지대와 프리파트 강으로부터 만들어진 범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유럽의 허파로 불리며 250종이 넘는 조류와 800여 종의 식물, 그리고 50여 종의 포유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로드노시 네만 강변에 위치한 보리스 클랩 성당은 1180년대에 세워진 역사적 건축 유산이다. 돌과 벽돌로 지어졌으며 다채로운 색상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고대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성당 맞은편에는 성언덕이 있다. 2004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이 성당에서 예배 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비아오비에자 삼림지대는 원시림으로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접경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1979년 폴란드의 비아오비에자 국립공원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된 후 1992년 벨라루스의 벨라베슈스카야 푸샤가 포함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등재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면적이 14만 1885헥타르에 달하여 매우 광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오랜 옛날부터 국유림으로 관리되어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포유류 59종, 조류 250종 이상, 양서류 13종, 파충류 7종, 12,000종 이상의 무척추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완벽한 먹이 사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고멜 궁전은 고멜시를 상징하는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소지 강변에 위치한 고멜 궁전은 19세기의 육군 원수였던 표트르 루면체프가 건축했으며 궁전 주위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오늘날 궁전은 박물관으로 19세기와 20세기의 골동품들과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다. 브레스트 요새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건축되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독일군의 공격을 적은 수의 군인과 무기로도 몇 주간을 방어해내어 소련의 전설적인 요새가 되었다. 1965년 소련은 이 요새의 영웅 요새 칭호를 부여하였으며 기념관을 건축하였다. 비트엡스크에 위치한 샤가라트 센터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성경 사파 등을 비롯하여 300여 점의 샤갈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샤가라트 센터에서 도보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샤갈이 유년기를 보낸 생가 박물관이 있다.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는 수상 투어가 매우 인기가 많다. 수상 투어는 브레스트의 무하베즈 강, 비트엡스크의 자파드나야 드비나 강, 그로드노의 네만 강과 아우구스토프 운하, 고멜의 소지강, 모길예프 드니프로강 등의 강이 있는 지역들과 호수가 있는 국립공원들에서 진행된다. 과학기술 국제전기통신연합이 176개의 회원국 중 정보통신기술 발전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한 보고서에서 32위를 차지하였으며 독립국가연합 가운데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ITU는 벨라루스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사회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모바일 기기용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이 높다고 평가했다. 벨라루스의 ICT 기업들의 주요 분야는 IT 제품 및 서비스, 통신 서비스, 하드웨어의 생산, 설치, 수리, 하드웨어 무역, 대여 등이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전자정부, 전자세관, 전자헬스케어, 전자교육, 정보보안 시스템 등의 개발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9. 대한관계.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한국과는 1992년 2월 10일, 북한과는 1992년 2월 3일 수교를 맺었다.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은 1997년 12월 설치되었으며 주 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2007년 12월 개관하였다. 한국과 벨라루스는 수교 이후 1992년 8월 최고 소비에트 의장 슈스케비치의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꾸준히 상호 방문하며 교류를 지속해왔다. 1997년 4월에는 대통령 루카셴코가 방한하여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6월 이종남 감사원장 등이 벨라루스를 방문하였다. 2014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2017년 슈밀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에는 벨라루스의 경제부 차관, 보건부 장관과 관세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2003년 6월 한국과 벨라루스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발효되었고 2004년에는 경제, 과학, 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외에도 2004년 무역협정, 2007년 11월 문화협력협정, 항공협정과 외교관 사직면제협정 등이 체결된 바 있다. 벨라루스는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해오고 있다. 2014년 벨라루스 민스크에 위치한 하이테크 파크에 한 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는 한 벨라루스 IT 협력센터를 설치해 전자무역 시스템, 국가사이버안보, 국가기록물 관리, 국가표준화 등의 공동협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제1차 한 벨라루스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민스크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 4월 제3차 공동위가 개최되었다. 벨라루스는 국제연합,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한국이 입후보한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왔다. 한국 역시 다수의 국제기구 선거에서 벨라루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9년 기준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33.1% 증가한 4,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벨라루스의 주요 대한 수출품은 칼륨 비료, 집적회로 반도체, 기타 직물, 실리콘 웨이퍼, 고철, 계측기, 철강선, 기타 화학공업 제품, 제재목, 마직물 등이 있었다. 2019년 벨라루스에 대한 수입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벨라루스가 한국에서 주로 수입한 품목은 승용차, 합성소지, 타이어, 의약품,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밸브, 화장품, 의료용 기기, 분석시험기 부품 등이었다. 2019년 기준 벨라루스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70명으로 집계되었다. 1998년 10월 북한은 주러시아 대사 겸임으로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6년 주 벨라루스 북한 대사관이 개관하였으며 2019년 4월 주정봉 북한 대사가 부임하였다. 북한은 주 벨라루스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